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정식 재판이 드디어 내일 모레입니다. 공교롭게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8주년하고 꼭 같은 날이어서 많은 분들이 미묘하게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 서로 만나질 못했습니다. 심지어 구치소도 옮겼죠. 과연 두 분은 만나면 어떤 이야기를 마음속에 첫 일성으로 떠올리게 될까요? 각자 패널분들께 써주시는 걸 부탁드리고요. 이 이야기 먼저 한번 들어보시고 저희가 계속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저는 1998년 처음 정치를 시작했을 때부터 대통령에 취임하여 오늘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모든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단 한순간도 저의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고 작은 사심도 품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춘추관에서도 밝혔듯이 몇십 년 된 그런 지인이다. 예. 그렇다고 해서 지인은 지인이지. 지인이 다 아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랜 세월 아는 사람도 생길 수 있고, 그런데 그렇다고 뭐 지인이 모든 거를 다 한다는 거는 있을 수 없잖아요.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도 있고 또 판단도 있고 또 다 그런 거지. 그거를 어떻게 지인이라는 사람이 여기저기 막 다 하고, 그러니까 뭐든지 다 엮어가지고 이렇게 된다는 거는 있을 수 없죠. 저는 제 나름대로 국정 운영에 어떤 저의 어떤 철학과 소신을 갖고 쭉 일을 했고, 모든 이거는 우리 증인이 말한 대로 기재되어 있는 거 읽어보고 이거 날인하신 건 맞죠? 말한 대로 돼 있는 거 근데 보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검찰 수사가 제가 그날 독일에서 오자마자 이 정신없이 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거라고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자, 제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검찰 수사도 그렇고 특검 수사도 그렇고 너무 강압적이고 너무 압박적이라서 제가 정말 이게 대한민국의 검사들이 제대로 이 수사를 하고 있는 의지가 있나, 제가 정말 너무 사람이 거의 죽을 지경입니다. 너무 압박과 강압 수사를 받아서. 그래서 제가 지금 특검도 못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저한테 보여주셔도 소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곁에서 떠나지 못했던 이유도 챙겨주실 분도 사실 옆에 다른 분들은 안팎에 다 계시니까 그렇지만 마땅히 없었고, 또 본인이 필요한 이런 개인적인 거나 이런 거를 해주실 분이 없어서 정말 제 나름대로는 충신으로 남고자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이런 오명을 쓰고 또 이렇게 무리를 일으킨 데 대해서는 정말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드디어 만나는 40년지기 두 사람은 각각 어떤 생각을 할까요? 화법만으로 보면 한 분은 참 공격적이고 한 분은 참 방어적이었는데요. 먼저 차재현 교수님, 예. 공판에서 만나는 두 사람,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씨, 서로 어떤 첫마디를 마음속에 하게 될까요? 저는 서로에 대한 생각은 아마 네. 다 같지 않을까요? 내 탓이요. 서로가 네. 서로에게 대한 원망과 아마 그런 것들이 많이 거의 지금 표할 것 같은데요. 내 탓이요가 아니라 네 탓이요? 네, 내 탓이요. 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최순실 씨한테 사실 연설문 정도, 표현 정도 고치는 것 정도만 네. 허용한 건데, 그리고 또 본인 스스로가 이야기했듯이 시녀 같은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보니까 자신이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개인적 사익을 취하고 상당히 네. 국정농단에 깊숙하게 개입했다는 부분에 아마 분노를 하고, 또 무엇보다도 그러한 자신의 잘못을 이 고영태라는 부적절한 그런 만남을 통해서 네. 그러한 부분들에서 기획이든 어쨌든 간에 그런 의도에 휘말려서 자신이 이렇게 파탄 국면으로 몰고 간 측면에 대해서는 최순실 네가 책임 다 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원망의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반면에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아마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자신은 지금 무죄를 주장하고 있지만 자기가 만약에 지금 자신이 딸처럼 정유라처럼 만약에 귀국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과연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왜 내보고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내보고 전화를 통해서 토론하고 네. 했느냐? 차라리 지금 안 들어오고 버티고 싶다고 한다면 이런 상황까지 안 왔지 않았을까? 그런 측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상황 판단,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현직 대통령으로서 충분히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섣불리 꼬리를 자르려고 하다가 이러한 사태를 자초한 것이 아니냐. 네. 그런 데 대한 원망이 섞여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박준 변호사님은 네. 최순실 씨 입장을 하나 더 더하셨네요. 나보고 어쩌라고라는 아마 네.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은데 두 사람이 이제 대기실에서 만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법정에 서게 되면 검사 맞은편에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 네. 최순실 이런 식으로 하면 한 사람 건너서 만날 뭐 옆에 있으면 견눈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뭐 차정 교수님 똑같을 것 같아요. 이 상황까지 온 게 서로 얘기를 하지만 박 전 대통령 결국은 네 때문에 이래 됐다라고 아마 생각을 좀 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네가 잘 얘기를 해야지만이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다, 나갈 수 있다라고 얘기할 거고 최순실 역시 지금 상황상 어쨌든 간에 이 국내에 지금 들어와서 뭐 구속도 되고 뭐 본인 입장에 풍비박산이 난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도 어쩌라고 박 전 대통령을 위해서만 진술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눈빛 교환을 할 거예요. 그렇게 당신을 위해서만 답변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렇게 답변하다 보면 네. 본인만 뭐 뇌물죄라든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어떤 얘기는 뭐 나누지는 못하겠지만 아마 눈빛 교환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간의 일부 보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문 조서에 따르면 있을 수도 없는 일, 최순실을 믿었는데 속았다라는 강한 배신감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분이 각자에게 한 분은 공주 같은 분으로 표현한 적이 있고 한 분은 네. 시녀 같은 사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기는 늘 좋은 생각만 하고 좋은 뜻으로 좋은 일만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네. 시녀 같은 최순실 씨가 여러 가지 잘못했고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시녀 탓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시녀 같은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공주님이 다 시켜서 했지 내가 뭘 잘못했나요? 이런 입장이거든. 그래서 서로가 약간의 그런 어떤 그 책임 떠넘기기 네. 그런 속마음이 아닐까. 그래서 이제 과거에 우리가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이 같이 법정에 들어와서는 손을 지그시 잡는 그런 모습, 뒷모습을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두 분은 그런 모습을 연출하기는 매우 어려운 그런 처지에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네. 자신의 말을 쉽게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가다듬으라고 최순실을 아마 시켰던 모양인데 정작 말 때문에 도움을 받았다 하지만 한 말도 하지 않을 거다. 진성호 의원님은 그렇게 적어주셨네요. 그러니까 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이라면 최순실 네. 일단 얼굴도 보기 싫고 고개 돌리고 말을 하기 싫을 겁니다. 네. 반대로 최순실은 일단 처음에는 좀 무서울 겁니다. 박 네. 대통령이. 그래서 감히 말을 못 붙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이 시작되고 판사가 질문을 하기 시작하면 서로가 저쪽이 잘못했어요. 네.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은데 어쨌든 정말 비극적인 만남이고 좀 비극적인 결말이 될까 참 걱정됩니다. 네. 양 변호사님은 어떻게 쓰였어요? 저는 잘못된 만남이라고 썼는데요. 네. 여기서 앞서 말씀하신 분들하고 조금 생각을 달리합니다. 이게 네. 두 사람이 만난 게 잘못됐다는 의미의 잘못된 만남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만날 사람들이 아니라는 생각들을 할 것 같습니다. 두 사람 다 지금 굉장히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왜 내가 뇌물이며 왜 내가 국정농단을 했으며 왜 내가 개입을 했고 내가 좋은 일 하려고 벌였던 일이고 좋은 일하는 대통령을 도와주려고 순수하게 선으로 했던 일인데 왜 우리를 정치적으로 얼검해서 이런 식으로 법정에 세우느냐. 우리는 여기서 만나야 될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의미에서 잘못된 만남이라고 썼고요. 네. 왜 그렇게 쓰냐면 저희도 이제 변호를 하다가 가끔 그런 의뢰인들이 생기는 게 자신이 했던 일 자체를 진짜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받아들이고 반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반대로 끝까지 어떤 생각이냐면 여기서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면요. 박 전 대통령이나 최순실이나 평생의 삶 자체를 부인하게 됩니다. 자기가 살아왔던 삶이 더러운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끝까지 잘하려고 했다는 고집들 둘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만날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이게 억울하게 정치적으로 꼬여서 엮여서 이렇게 만난 것이다라는 생각을 둘 다 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 진술 조서를 보면은요, 특별히 정유라를 위해서 그렇게 무리를 하고 재단을 통해서 기업 돈을 받은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더러운 일이었다라고 네. 감정적으로 저렇게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피신 조서가 뭐 일부 언론을 통해서 좀 공개가 됐습니다. 네. 근데 피신 조서라는 거는 수사기관 검사하고 피의자하고 문답하는 것을 검사가 기록을 한 거고요. 나중에 피의자가 그걸 확인하는 과정을 갖춘 문서입니다. 그 문서는 문답식이 돼 있는데 그 내용에 보면 대부분 상황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뇌물죄 부분은 아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어요. 어떻게 부인하면 나오고 있는데 내가 만약에 받으려면
몰래 봤지. 그리고 재단 같은 걸 뭐라 만드냐. 왜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더럽게 만드냐고 강력하게 부인하고 나머지 어떤 최순실을 아느냐 이런 부분, 또 정유라를 아느냐, 장시호를 아느냐 이 부분은 사실은 그냥 모른다는 식으로 이렇게 치부를 해버리는데 왜 그렇게 하냐면 뇌물죄 부분은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량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어떤 범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호인하고 아무 많은 토론을 얘기를 했을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지금 반응을 한 거 나머지 부분은 네. 만약 인정하기 시작하면 알았다고 하기 시작하면 하나하나 물어보면 다 답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런 진술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아마 재판 과정에도 아마 유사하게 답변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공판이 지금 이루어진다면 미리 한번 가보면은 어떤 상황일까요? 직접 온다면 서울중앙지법으로 사복 네. 차림으로 올지 혹은 어떻게 식사를 하게 될지 과연 바로 옆에는 누가 앉게 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일단 박 전 대통령의 이번 재판은 뇌물과 관련된 부분이 네. 가장 핵심이 될 것이고 옆에 누가 앉냐는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뭐 직권남용이라든가 다른 것들로 재판을 받아왔지만 뇌물죄로 같이 받는 건 처음이기 때문에 최순실 씨 그리고 신동빈 롯데 그 부회장 같은 경우도 이제 불구속 상태이지만 기소가 됐거든요. 같이 앉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을 할 때는 통상은 원래 법원과 구치소로 오가는 버스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래도 전직 대통령이고 또 바깥으로 나올 때는 여전히 경호는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단독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싶고 단독으로 움직이더라도 이 그 호송법상 차량 내부에서까지는 여성이라고 할지라도 수갑까지는 차지만 밖으로 나올 때부터는 아마 수갑을 차지 않을까요. 호송줄은 애초에 없습니다. 여성의 경우는. 그렇게 그렇군요. 그래서 사복을 입고 밖에 공개되는 순간부터는 그냥 평범한 옷차림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많이들 물어보더라고요. 올림머리를 또 할 것이냐. 네. 근데 이제 머리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많이 알려진 것처럼 이제 금속으로 된 핀 같은 거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구치소 내에서도 지금은 안경을 쓰고 생활을 한다고 하는 거 봐서 그날도 재판을 받기 위해서도 아마 안경, 플라스틱 재질로 된 안경 같은 것을 쓰고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포토라인 부분을 조금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네. 포토라인 쓰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이게 네. 이제 이게 일반 수용자들하고 같이 이제 원래 10시에 하면 9시에 출발하는데 그 차로 오기 어렵고요. SUV 차량으로 오면 지하 1층이나 1층으로 바로 들어갈 것 같아요. 네. 식사도 제 생각에는 거기서 좀 준비된 식사를 하지 않을까, 뭐 간략한 식사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계속 보는 건 검찰 조사 받을 때 아니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받을 때는 포토라인을 볼 수가 있지만 네. 그게 아니라면 포토라인보다는 뒷모습이라든지 옆모습을 찍을 수는 있는데 막 그때도 수갑을 차는 모습은 조금 보이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수의냐 사복이냐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래도 수의보다는 사복을 아마 입고 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좀 됩니다. 근데요, 여기서 이 포인트에서 중요한 거는 지금 네. 우리가 이제 검찰이나 출두할 때 모습과 전혀 다르다고 보는 게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사법부에서 방송 촬영을 뭐 어느 부분까지나마 허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개 이제 역사적인 재판 같은 거 할 때는 일단 카메라 그렇죠.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이제 잠시 모습을 잡기 위해서 기자들이 포토라인에 서가지고 질문을 한다거나 또는 뭐 몇 초의 시간을 위해서 카메라 기자들이 따라가는데 이번에는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카메라가 법정에 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을 찍을 확률이 많고 그걸 갖다가 생중계 또는 녹화 중계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궁금한 건 그거 아닙니까? 네.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우리 국민들이 본 거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 모습에서 살이 빠졌을까? 아니면 그때와 비슷할까? 또는 머리 스타일은 어떨까? 안경 쓴 모습은 또 어떨까? 이런 모습들인데 그게 그냥 지나가면서 보는 게 아니라 법정에서 그냥 앉아있든지 서있든지 지나가든지 굉장히 자세하게 비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23일 날은 국민들이 변화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을 굉장히 자세히 오랫동안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아마 생각입니다. 언론기관에서 아마 요청을 한다면 법원에서는 재판부에서는 그 재판부입니다. 최순실 그 재판하는 모습을 촬영 허가했던 재판부거든요. 22부거든요. 아마 내일쯤 결정. 내일 정도 아마 하죠. 결정을 오후 정도에 네. 결정할 수가 있는데 한다 하더라도 계속 생방으로는 진행을 할 수가 없고요. 네. 재판을 직전에 1분 30초 정도 그 정도 시작할 때까지 그 정도는 촬영을 허가할 가능성이 아주 높지 않을까. 그 네. 모습을 통해서 박 전 대통령의 어떤 머리가 어떻게 돼 있는지, 색깔이 어떻게 돼 있는지 아니면 올린 머리를 했는지 옷은 뭘 입었는지 많이 살이 빠졌는지 이런 부분을 국민들이 아마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공판이 열렸던 곳 417호 법정에 서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마 첫 번째 인정신문은 어떻게 되나요? 질문이
직업을 물어보게 되면 전직 대통령입니다라고 해야 되나요? 무직입니다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직업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제 인정신문이라는 게 네. 이런 게 있습니다. 뭐 생각하기 어렵겠지만 다른 사람으로 꾸며서 대신 재판받는 그런 경우도 왕왕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네. 가장 먼저 재판부에서 하는 게 우리 법원의 재판을 보러 온 사람이 내가 들고 있는 판사가 들고 있는 서류에 나와 있는 그 사람이 맞느냐를 물어보기 때문에 이름, 그다음에 주민등록번호, 그다음에 네. 본적지 이런 거를 물어보고 직업 같은 것도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때는 이제 본인이 생각에 따라서 무직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검찰은 공소장에 이제 전직 대통령이라는 식으로 표기를 했다라고 하니까 네. 거기에 따라 답변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장면 전까지만 그냥 자리에 착석할 때까지만 아마 카메라 같은 것도 보여줄 텐데 박 전 대통령 앞으로 재판정에 설 일이 저는 굉장히 많을 것 같고 네. 검찰이 일단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집중해서 재판을 끌고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박 전 대통령의 대척점에 있는 게 지금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지 않습니까? 네.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막강한 변호인단이 있고 법리 공방이나 이런 부분에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 거에 반해서 박 전 대통령은 상당히 그거보다는 좀 약해 보인다는 거고 이런 것도 또 박 전 대통령이 전면 부인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공략을 해서 유죄를 받게 되면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이재용 부회장의 유죄를 끌고 나가는 것도 유리한 거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각종 증인으로 부른다거나 아니면 재판에서도 직접 당사자를 좀 신문한다거나 이런 과정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박 전 대통령이 그런데 피의자 신문조서 공개된 거에 따르면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이 내 뜻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서 과잉 충성을 하거나 일명 오버를 한 것이다. 그래서 결국 자신만 옳았다라고 아랫사람 탓으로 돌리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일주일에 뭐 굉장히 집중적으로 한다면 아마도 정호성 전 비서관이나 안종범 전 수석관은 굉장히 이제 이 이해관계가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저기도 나오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정호성 전 비서관의 녹취록이 있습니다. 최순실과 정호성의 이 전화가 정호성 전 비서관이 핸드폰에 무슨 장치를 하는 바람에 앱 때문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아니 정호성이 한숨까지 쉬는데 나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정호성은 내 보좌관이다. 왜 최순실이 보스처럼 행동하냐 이런 식으로 네. 이제 말씀하셨다고 이제 이 신문조서에 나와 있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아마도 정호성 전 비서관이 했던 그 수많은 증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이거랑 상충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돈 받는 문제도 그렇습니다. 뇌물죄인데 안종범 전 비서관이 알아서 자기가 충성하기 위해서 과잉 충성해서 재단을 만드는데 돈을 갖다 끌어들였다는 식으로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 측은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재판에서는 어쨌든 충돌될 겁니다. 그러면 안종범 전 수석이 살기 위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 말을 부인해야 되는 것이고 정호성 전 비서관은 녹취까지 다 나와 있는데 이걸 네. 부인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새로 몇 분 더 선임했지만 굉장히 힘든 여정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네. 모습을 보면서 제가 좀 가장 좀 슬프다 할까요? 아니면 네. 좀 마음이 안 좋은 게 그런 겁니다. 어쨌든 그래도 일국의 대통령이었고 그 대통령을 보좌해서 나라를 이끌었던 사람들인데 그렇죠. 어떻게 밑에 있었던 분들은 다 대통령 탓을 돌리고 대통령은 내 뜻을 잘못 이해했고 다시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했다. 이렇게 서로 책임을 넘기는 모습 아닙니까? 만약에 정상적인 관계라면 대통령 밑에 분들은 다 잘못한 게 없다. 다 내가 지시한 거고 내가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가셔야 되는 거고 또 반대로 밑에 계셨던 분들은 대통령이 아무 잘못 없다. 우리가 잘못한 거다. 이렇게 책임을 안아줘야 되는 건데 그런 지극히 우리가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상태로 해서 일이 정리정돈이 되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이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이런 모습을 본다면 국민들이 얼마나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좀 안타까움을 느끼겠습니까? 참 지난 정부의 그런 그 대통령과 대통령 참모들의 신뢰관계가 전혀 없는 이런 모습에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네, 책임과 안종범 전 수석 같은 품격이요. 경우에는요. 네. 예, 얘기하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화를 하도 오래 길게 박 전 대통령이 지시를 하고 중간중간에 제대로 네. 받아 적고 있냐라고 확인까지 했다라는 증언까지 나왔고 그게 가장 결정적인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으로 또 물증으로까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부인한다는 건요. 심리 상태가 그러니까 이거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호성도 최순실과 함께 어떻게 보면은 국정농단을 가담을 했고 자기 뜻을 잘못했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지 않으면 현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이 네. 구속돼서 재판을 받는다는 거. 자신의 삶이 여태까지 아버님 박정희 전 대통령으로부터 자신은 받아들여서 이 국가를 이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잘못됐다라는 거를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저 심리 상태 자체가. 책임과 품격이라는 보수의 가치가 어디 있나요? 그렇죠. 어디로 실종됐는지 모르겠는데 모든 보수가 그러지 않을 겁니다만